그래서 앞에 앰퍼센트를 붙이면 특정한 변수의 주소가 되는 거죠. 주소가 된다. 근데 퍼센트 %p를 여기 프린트에서 보면 퍼센트 %p를 사용했죠. 퍼센트 %p는 무슨 뜻이, 그러니까 프린터에서 %하고 그 뭔가 기호를 넣어주면 그 %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출력 형식이에요. 출력 형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출력을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출력을 할 거냐. 근데 %p라는 것은 포인터 형식으로 출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p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d 하면 10진수 형태로 출력을 해주세요. %c 하면 뭐죠? 캐릭터 형태. %f 플로트 형태. 그러니까 출력 형태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p를 하면 우리가 %p라는 것은 포인트고, 그래서 주소, 그러니까 포인트가 주소니까 주소 형태로 출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사실 뭐 별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컴퓨터는 주소를 다 16진수로 보통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출력을 해보면 16진수로 나와요. 16진수로 나와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또는 C 언어로 컴파일해서 확인을 다 해봤죠? 해봤고, 그 비주얼 스튜디오로 아마 구동하는 것들은 내가 사용법을 아주 간단하게 올렸고, 아마 근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가 안 되는 친구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이외에 다른 컴파일러로 해도 괜찮아요. 일단은 초반에는.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이 뭔가 우리가 분석을 할 때 프로그램 실행 과정을 분석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라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로 내가 하자는 거고,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이 컴파일 할 수 있는 아무거나 어떤 컴파일러라도 괜찮다. 괜찮다. 자, 뭐 여기까지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앞에 주소,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뭐야, 인티저 형태를, 인티저 타입을 주소로 출력하는 거고. 그래서 포인트형 이제 변수를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포인트 변수를 만들려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 데이터 타입 뒤에 에스트리크 별표를 붙여주면 포인트 변수가 된다. 포인트 변수에, 그러니까 포인터형 변수도 결국은 자료형 중에 하나다. 인티저가 뭐죠?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 인티저 포인터는 정수형 포인트를 담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정수형의 변수의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포인터 변수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 부분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인디렉션 오퍼레이터, 그 단항 연산자인데 그러니까 역참조 연산자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고, 이 연산자는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아마 지난 시간에 아마 진도가 여기까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맨 앞에 n에 100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그리고 인티저 포인트 mp, 그러면 여기 mp라는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 상태에서 mp 안에 이 n의 주소를 이렇게 넣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 2번 라인이 실행되면 이 밑에처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고, 오케이. 그러면 이 얘를 실행하면, 자, n에 있는 n 공간에 있는 내용이 일단 100이 출력이 될 거고, 그리고 자, np의 간접 참조 하면 어떻게 되죠? 이 np가 가지고 있는 주소가 0x1000이고, 그럼 얘는 0x1000번지에 가서 이만큼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역참조하는 거죠. 저 주소에 가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 역참조하는 거죠. 해보니까
100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MP하고 역참조 연산자인데 도대체 저기 앞에 가서 이 잠깐만요. 내가 말로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몇 바이트를 가져오는 게 좋을까요? 저게 이제 MP의 역참조 연산이었죠. 뭐, 잠깐만요. 몇 바이트를 가져오는 게 좋을지를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봅시다. 해보고 있으세요? 그 몇 바이트를 가져와야 좋을지에 대한 내용이 아마 내가 오늘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었죠. 동영상 다 들은 거 맞지? 응? 자, 그래요. 지금 보면 이게 보이나? 오케이. 자, 자, MP의 역참조하면 이 MP가 여기고 그래서 이 MP의 역참조하면 어, 잠시만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보인다. 이거 큰일이네.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자, 그래서 MP의 역참조를 하면 이 100이라는 값을 이렇게 읽어올 거예요. 근데 읽어올 건데 근데 몇 바이트 읽어올지 몇 바이트 읽어오는 게 맞는 거죠? 4바이트를 읽어봐야 되죠. 근데 4바이트를 읽어올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티저형의 주소니까 그런 거죠. 인티저형의 주소이니까 4바이트만 읽어오면 돼. 만약 캐릭터의 주소이면 몇 바이트? 1바이트. 플로트의 주소면은 4바이트. 더블의 주소면 8바이트. 근데 인티저의 주소와 플로트의 주소는 둘 다 4바이트죠. 4바이트, 그러니까 정보가 4바이트만 읽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4바이트를 읽어올 때 정수형으로 읽어올 거냐, 실수형으로 읽어올 거냐도 이 우리가 포인트를 만들 때, 얘는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그 주소는 인티저형 주소야.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읽을 때도 인티저형으로 읽어야 돼라는 표시예요. 어. 이제 우리가 저렇게 지정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 지정을 안 하면은 컴퓨터가 헷갈리겠죠. 저 4바이트를 읽어야 될지 8바이트를 읽어야 될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형 변수는 그 데이터 타입별로 다 하나하나 따로 각자 다 있다. 데이터 타입별로. 데이터 타입별로 각각 있는 거다. 자, 이 부분이 아까 동영상에도 설명을 했고 그리고 지금 또 한번 설명을 하는데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마 내가 그 동영상은 아마 작년 동영상 그 학생들 질문해 놓은 좋은 질문이 있어서 내가 올렸긴 했는데 여기 잘 보면 그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실제로 인티저형인데 특정한 공간 1바이트만 이렇게 읽어오면 정상적인 데이터를 읽어올 수는 없겠죠. 원래 인티저형은 4바이트가 하나의 완전한 데이터 공간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포인트형 데이터 타입은
그 뭐야 데이터 타입별로 각각 포인트형이 있다. 자,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구나. 맞죠? 이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는데 자, 이 내용도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죠?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이해가 되나요?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혹시? 자, 잘 생각해 봅시다. N의 주소. N의 주소는 어디죠? 여기죠. JX 1000. 그 상태에서 MP는 얼마예요? MP. JX 1000이죠. 같은 거죠. N의 주소하고 MP하고 주소. 그리고 이걸 한번 볼까요? MP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에 간접 참조 연산하면은 사실 이제 엄밀히 따지면 값이라고 본다기보다는 그만큼의 큰 공간이에요. 그만큼의 큰 공간. 그래서 MP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간접 참조하는 그 전체 공간. 그럼 MP가 가리키고 있는 얘가 가리키고 있는 보시면 여기죠. 근데 여기에 전체 공간이면은 어디죠? 전체 공간이 이만큼이죠. 왜냐하면은 그 인티저형 포인트니까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의 뭐예요? 주소죠. 그러면 ZX 1000.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표현은 다 동일하게 ZX 1000을 가리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크게 아마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죠. 아마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실습을 눈으로 확인을 지금 이미 한 상태에 맞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여러분들 이미 아마 동영상으로 봤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자, N의 주소를 MP에 집어넣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MP에 간접 참조를 하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값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 값이 있는 공간이에요, 공간. 그 공간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200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라고 그러죠. 자, 그럼 볼게요. 자, MP가 여기 있죠. MP의 값이 ZX 100이 있죠. 이 100에 가서 100에 있는 공간이죠, 공간. 그 공간에 뭘 하라고? 200을 넣으라는 거죠. 근데 그 공간이 한 바이트인지 네 바이트인지 어떻게 한다고? 인티저 포인트니까 네 바이트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값이 200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출력하면 값이 뭐가 나온다? 200이 출력되겠죠. 왜냐하면 %D로 출력을 했으니까 200이 출력될 거다.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확인을 했을 것 같고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프로그래밍하면 자, 인티저 포인트 MP 하면 이제 여기에 값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왜냐면 아직 아무것도 값을 안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여기에 MP에 간접 참조하는 그 공간에 200을 넣으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주소가 몇 번지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다가 우리가 막 이상한 값을 쓸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컴파일러가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해줘요. 막아줘요. 그래서 너가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 뭔가 쓰려고 시도를 하면 허가받지 않았다는 게 초기화를 안 했죠, 우리가. 여기 보면 이 MP 값을 뭔가 우리가 설정을 안 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려고 시도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컴파일러가 오류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거다. 자, 이 부분도 그래서
여기 MP라는 공간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MP에는 N의 주소, 여기 이제 제로엑스 1000번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럼 여기 있는 두 번째 2번 이 연산을 해보면 MP의 공간 플러스 MP의 공간. 자, MP의 공간이면 MP의 역참조 공간이면 여기죠. 그래서 50이죠. 그래서 얘는 50이고 또 얘도 50이에요. 두 개를 더해서 어디에? MP의 그 역참조 공간에다가 넣으라는 거죠. 그럼 여기 50이, 그러니까 100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고 여기를 출력을 하면 MP의 간접 참조, MP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공간 하면 오케이 100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출력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혹시 여기까지 뭐 특별히 그런 점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포인터 변수의 타입을 지정하는 이유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동영상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캐릭터 포인트, 인티저 포인트, 플로트 포인트, 더블 포인트를 각각 따로 지정을 하고 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왜 그런지 이제 이유를 봤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스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작성을 하면, 잠깐만요. 캐릭터 포인트, 인티저 포인트, 플로트 포인트, 더블 P에 각각 변수의 주소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있죠. 주소를 집어넣고 그 주소 집어넣은 얘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실제로 여기 이제 내가 표시 안 했는데 0x1000 여기에는 0x1004 여기는 뭐 0x1100 여기는 120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해줘야지만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는 번지의 값의 크기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값의 크기.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값의 크기와 값의 성질도 같이 같이 결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플로트도 4바이트고 인티저도 4바이트인데 꼭 값의 크기라기보다는 값의 크기와 성질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아마 동영상에 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 질문 좀 합시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 printf로 해서 size of 캐릭 얘를 size of에서 출력하면 값이 얼마 나와요? 4가 나오나요? 실행해 봤죠? 실행 안 해봤나? 4가 나올 거예요, 4가. 그 얘는 출력하면 얼마 나와요? 1이 나오죠, 뭐 당연히 그 크기니까. 자, 이제 주소를 우리가 그러니까 주소를 4층 연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주소를 연산을 해봅시다. 주소를 빼고 덧셈 뺄셈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변수에 있는 일반 값은 사칙 연산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대로 계산이 돼요. 근데 포인트는 사칙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달라져요. 포인트는 사칙 연산을 하면. 그 왜 달라지는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캐릭터 C1, C2에 각각 A하고 B라는 값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값이 들어가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C하고 C2, 그러니까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 맨 처음에 C1의 주소를 출력하면 값이 얼마일까요? 이 그림에서는 C1의 주소는 어디 여러분들 아마 줌으로 지금 볼 수 있으니까 0x 1000이죠. 자, 그 상태에서 C2는 출력하면 얼마 될까요? 0x100c. 자, 그 상태에서 그 아랫줄에 있는 printf를 보면 자, C1 플러스 1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뭐부터 먼저 계산이 될까요? 지금 여기에 연산자가 몇 개 있어요? 여기에 연산자 두 개 있죠? 플러스가 하나 있고 단항 그 주소 연산자 하나 있죠. 자,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소 연산자가 이제 항상 위에 먼저 계산돼요. 아마 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차근차근이 아니지. 여러분들이 그 시연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해요. 아마 조금 잊어먹었으면 저기 뭐야 다시 좀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소가 먼저 계산돼요. 주소가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얘가 먼저 계산돼요. 그럼 주소 계산하면 C1의 주소는 얼마예요? 1004. 그래서 플러스 1 하면 얼마가 될까요? 1005가 될 거예요. 그럼 C2도 마찬가지로 0x 100C였는데 여기서 플러스 1 하면 0x 100D가 되겠죠. 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제 문제를 좀 다르게 해서 만약에 인티저 형태이면 어떻게 될까요? 인티저면 자 각각 n하고 n1, n2에 각각 100, 200이라는 값이 들어 있어요. 자 n1의 주소 JX 1000이죠. n2의 주소 JX 1008. 자 그 상태에서 n1 플러스 n1 주소에 그리고 플러스 1 하면 어떻게 될까요? JX 1000이었는데 플러스 1 하면 1004. 근데 왜 1004가 될까요? 인티저형은 어떻게 된다? 4바이트씩 그러니까 한 번 전가한다는 의미가 4바이트를 한 번 전가해요. 4바이트라는 게 결국은 자료형의 크기만큼 전가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료형의 크기만큼. N2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인티저니까 자료형의 크기만큼 전가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료형의 주소를 가산, 뭐 가산, 감산을 하는 연산은 자료형의 주소가 있고 그 주소에서 정수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1, 뭐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 1 곱하기 자료형의 크기만큼 사이즈 오브 자료형이니까 크기만큼 덧셈을 하고 뺄셈을 해줘야 된다. 그게 자료형 주소를 우리가 덧셈 뺄셈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덧셈 뺄셈 하는 결과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곱셈이니까 괄호가 사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곱셈이니까 이게 먼저 계산되는 거죠. 이게 정수 곱하기 사이즈니까 이게 먼저 계산되고, 그리고 주소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하냐 하면, 자, 여기에 있는 이 주소, 지금 이 실습은 아직 안 해봤죠? 이 실습을 지금 빨리 해봅시다. 자,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해볼 수 있는 게 뭐죠? 인티저도 해보고, 플로트도 해보고, 뭐 도벌도 해보고, 다양한 그 주소 연산들을, 그리고 플러스만 해보기도 하고, 마이너스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잠깐만. 네. 일단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